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전주 예수병원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보건당국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확진 환자의 거주지를 전격 공개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집단 통제된 순창에서는 발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 상관도 없는 농산물 거래마저 끊겼습니다. 동학기념일을 전주 화약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관련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기념 행사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전주 예수병원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보건당국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촉자인 의료진 6명에 대한 메르스 검사가 진행됐지만 다행히 아직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예수병원 의료진과 행정직 등 6명에 대한 긴급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응급실에서 접촉한 수련이 1명과 6월 3일 접촉한 이비인후과 관계자가 대상이었는데 음성으로 확인돼 병원 내 감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이 1명은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격리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해서 그때 그 의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난 3일에도 병원에 다녀간 적이 있어 입원 환자나 내원객에 대한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건당국은 CCTV로 환자를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행인 것이 항상 마스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더니 이 CCTV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스크를 확 쓰고 이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병원 측에서도 병원 일제 소독에 나서는 한편 8층 병실 전체를 비워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했던 92명 외에도 접촉 가능성이 있는 27명을 추가로 격리해 관리 대상은 모두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6월 3일 오후 4시쯤 들른 예수병원 근처 약국도 조사해 약사 등 7명을 자가격리 등 관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우려했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전주시는 확진 환자의 거주지를 전격 공개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메르스 전담 진료소와 종합병원의 선별 진료소 등의 대처는 여전히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48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 누군지 어디 사는 줄 아냐고 그래서 몰라야 나? 엄마 우리 아파트요. 엄마 조심해 돌아다니지 마. 단지 내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통보를 다 했어요. 어젯밤에. 저희가 지금 소독하고 선생님들 나와서 같이 소독하고. 전주시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내부를 소독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계속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누르고. 네. 확진 판정하고 나서도 당국에서도 바로 움직이들 않더라고. 특히 김 씨가 음성 판정 후 열흘 만에 다시 양성으로 드러나면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직간접 접촉자를 격리했지만 김 씨가 아파트를 나와 병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접촉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동하면서 전염될 가능성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동선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 내부에서 움직였던 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메르스 전담 진료소와 전주병원에 지정된 선별 진료소는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뭐 전주병원 검사가 된 자들을 해가지고 왔다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는 검사를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환자가 국가 지정 격리방송도 아니고 저희 병원 응급병실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메르스 의심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뿐인데 만약 양성 환자가 방문한다면 재감염마저 우려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비조차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여전히 뒷북, 엇박자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만약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치료와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완벽한 격리가 가능한 음압시설이 도내에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대응책과 우려되는 부분을 이종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메르스 환자는 3명, 전북대병원에 2명, 군산의료원에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병원에는 음압병상, 즉 공기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문 병상이 있어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심 단계까지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책임지고 좀 활용하고 치료는 전북대병원을. 문제는 환자가 더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대책본부는 확진 환자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 등 4단계로 나눠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격리 여부가 가장 문제입니다.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의 병실 4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완벽하게 격리할 수 있는 병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2개 병원에서 5실 8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음압병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내 한 병원의 경우 음압병실이 있지만 출입구를 중환자실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어 메르스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병원들은 이동식 간이 음압시설이어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병원이 큰일 나니까 음압병상은 전북대병원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거든요.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 여부에 따라 이동식 음압시설을 준비하고 일부에서는 시설 개선 등을 서둘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후입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한 마을이 집단으로 통제되고 있는 순창 지역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농산물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유기농으로 블루베리와 복분자 등을 키우고 있는 이양순 씨. 수확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지금쯤 예약 전화가 밀려 들어올 때인데 올해는 겨우 단골 손님만 찾고 있습니다. 애써서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판매가 걱정입니다. 순창 하면은 청정 지역인데 예년에 비해서 그 예약률이 지금 한 40% 정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미 판매를 시작한 매실과 오디 농가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성은 오히려 더 좋은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매 가격이 30%가량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주문은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구매자들이 순창이라는 어떤 노고가 있으면 그거를 판매대에서 다시 반품을 하고. 마을 전체가 격리돼 발이 묶인 마을도 대부분 농민들입니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 농사를 위해 가장 바쁜 시기지만 격리된 농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고추밭에 손 약대해주고 순도 좀 접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농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메르스 지역이라는 낙인까지. 정부는 농산물과 메르스는 무관하다며 과도한 선입견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 5월 20일 처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도 3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환자 발생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심각한 질환은 아니어서 예방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 없이도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내과적 치료만으로도 완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전라북도민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있을 지역사회로의 전파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국민이 함께 신뢰하고 상호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초동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최상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은
온라인에 떠도는 루머와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나 세정제로 충분히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람이 붐비는 장소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입니다. 발생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환자 접촉 후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해당 보건소로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불편하더라도 외부 출입을 삼가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신속 정확한 대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이 동학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인 어제 6월 11일로 지난 3월에 결정했는데요. 해묵은 진통 끝에 어렵게 기념일 날짜를 정해놨지만 정작 올해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21도를 맞은 동학농민혁명.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5월 31일은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 전주에 무혈 입성한 날입니다. 반면 지난 3월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이 결정한 6월 11일 전주 화약을 기념하는 행사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일정 그 지역의 강한 반발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합 차원과 양보 차원, 그다음에 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주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단체 역시 전주 화약일에 맞춰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모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눈치 보기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추진하려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정읍과 고창지역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 형식 때에는 각 단체들의 좀 그 의견을 받아서 좀 그 건의를 할 때 첨부해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지만 정읍과 고창 지역의 반발 기류는 여전히 거센 상황.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안을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10여 년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오목대에서 후백제 시기의 성벽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따르면 오목대 동쪽에서 남서쪽 사이에서 통일신라 후기부터 후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길이 250m, 폭 8m, 높이 3에서 5m 내외의 대규모 토속 건축 성벽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오목대가 조선 왕조와 관련해 주목받아왔던 곳인데 이번 발굴을 통해 천년 전주의 역사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과 완주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군산과 완주가 지정돼 단지 내 뿌리 기업 간의 일감 공유와 협동화 사업 등 뿌리산업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매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들 지역의 환경시설과 에너지시설 등 단지 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900여 면이 곳곳에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화물차의 주택가 주차에 따른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 장동에 500대 규모를 비롯해 정읍과 남원, 고창 등 4곳에 모두 93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사업은 2017년에 마무리되며 전라북도는 소음과 매연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갖고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부 지원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발전을 통해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 실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유통 촉진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23억 원을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도의회 갑질 행태 등에 대해 전라북도 의회가 사과하고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의원 자정대회를 열고 의원 품위 유지와 직업 윤리를 제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학계와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특유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소행 직원을 최소화하고 연수 시 의원 준수 사항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교통사고가 잦은 호남 고속도로 삼례 나들목로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은 10억 원을 들여 삼례 하리교에서 삼례 인터체인지 사거리까지 2.7km의 삼례 나들목로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9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례 나들목로에서는 최근 3년간 7명이 숨지는 등 완주 군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중앙분리대와 교차로를 설치하고 차선 재도색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례 나들목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씨가 지난해 쌍암동, 탑곡, 소하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우기전에 마쳐 소하천 정비 전국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정읍 씨는 올해도 36억 원을 들여 감곡면, 유치, 소하천 등 4개 하천 5.85km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어린이들의 체육과 체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현대모터스는 다음 달부터 군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어린이 행복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39회 전주 전국사진공모전 전시회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제1회 대한민국 서예전이 오늘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 마련됩니다. 환경미술협회 군산지부전 정기전시회가 오늘부터 18일까지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나침반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팔의 지진 피해민을 돕기 위한 사진전과 바자회가 17일까지 원광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국제 도로사이클 대회인 루트드 코리아가 오늘과 내일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가 오는 19일까지 백제 왕도 유적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제9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을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도민 테마 제안을 공모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무주 30도, 진안 29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